작년 초 BTS가 군대를 간다는 것을 가지고 정치권도 경제권도 말이 굉장히 많았었죠. 결국은 군대를 갔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이브의 주가는 견고했습니다. 이때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BTS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하이브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BTS가 하이브의 모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기사 내용들이 거의 나왔었어요. 그런데 2023년 뉴진스, 르세라핌 등등등이 나오면서 하이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S 멤버들이 모두 군대를 감으로써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하이브가 새로운 걸그룹을 내보내고 있는 배경엔 누가 있느냐? 미니진이라는 기획자가 있죠. 뉴진스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SM에 있었었고 SM에서 FX, 슈퍼주니어 등등등의 뒤에 있었던 유명한 기획자입니다. 이 기획자를 방시혁이 영입을 한 거죠. 미니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뉴키즈 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개인을 영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엔터사 전체를 인수합병하는 데도 열심히 했어요. 하이브가 상장을 하고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획사들을 흡수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아이돌 영입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스뮤직이라는 회사를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소스뮤직의 대표 걸그룹이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팀은 해체하고 그리고 르세라핌이라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가 인수한 것은 걸그룹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인수한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르세라핌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반대 경우로 한번 볼까 해요. 기획 능력을 산 것인지 아이돌을 산 것인지. 그런데 이 세븐틴이라는 그룹은 둘 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븐틴이라는 그룹에 프로듀싱하는 것은 세븐틴 팀 내에 있는 우지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음악을 만들고 프로듀싱하고, 그렇다면 이 팀은 아이돌이자 기획자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다른 회사로 가볼까요? YG는 어떨까요? YG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주로 블랙핑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재계약을 한 해 만에. 처음에는 전부 다 재계약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물론 이런 시각도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을까? 블랙핑크의 여동생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이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YG가 낳은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하는 말이 나는 YG 아이돌의 팬이 아니라 테디의 팬이었나 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테디는 작곡가이자 기획자입니다. 현재 YG에서 나와서 새로운 기획사를 만들었어요. 물론 YG가 지분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만 독립 레이블을 만든 거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YG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에 또 하나 시끄러웠던 기업이 있죠. SM이죠. 이수만이 만들었고 한국 아이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SM. 경영권 문제와 수익 배분 문제 등등으로 카카오엔터와 하이브 간에 인수 경쟁이 붙었고요. 결국은 카카오가 이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수만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진, 에스파의 윈터를 성대로 낳았다라는 작곡가인데 이 작곡가가 SM을 나갔어요. 그러면 YG의 테디가 독립 레이블을 만든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될까요? 심지어 유영진은 SM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획사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나갔거든요. 이러면 SM은 어떻게 될까? YG와 같은 길을 걸을까? 아니면 SM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SM은 이수만이 나간 이후 새로운 보이그룹을 내놓습니다. 라이즈라는 그룹이고 윤상의 아들이 있어서 나이가 있는 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성적은 베이비몬스터와는 급이 다릅니다. 아니, 최근 나온 보이그룹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SM의 시스템은 어떠한가? 튼튼한가? 견고한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만하죠. 이수만이라는 총괄 PD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비인간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공장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의 특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박진영이 굉장히 오랜 기간 JYP 출신의 가수들의 또 아이돌 그룹의 작곡을 담당했고 프로듀싱도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JYP도 내부적인 변화가 있어서 여러 개의 본부 체제로 바꾸고 박진영은 한 개의 본부만 책임지는 형태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하이브가 독립된 레이블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하지만 레이블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형태로 다양성을 유지하고 기획력을 흡수했다면 JYP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다양한 레이블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던 공장형 또는 아이돌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진영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하지만 감이라는 부분은 새로운 인재들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엔믹스의 타이틀곡 대쉬는 박진영의 곡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엔터사인 SM과 JYP는 미국, 일본 등의 시장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에너지를 쏟아 부었어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고 그리고 유럽이거든요. 이 시장에 침투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본 거죠. SM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아 때부터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SM은 일본과 동남아, 특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어요. JYP는 본인이 직접 진출을 시도를 했었고 또 원더걸스와 함께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와이스와 함께 최근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감을 잡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을 했죠. 덕분에 미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후 JYP와 하이브는 K-POP 스타, 슈퍼스타 K 같은 시스템을 미국과 일본에 런칭을 하죠. JYP 같은 경우는 일본에 런칭을 해서 니쥬라는 그룹을 만들어내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국형 엔터 시스템, 아이돌 그룹 시스템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갈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미국과 일본과는 상당히 달라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프로듀서 48이라는 오디션 프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이미 데뷔한 그룹의 멤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력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데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요. 그리고 걸그룹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굉장히 가혹하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연습생 기간을 통해서 보이스 트레이닝, 퍼포먼스 트레이닝, 심지어 예능감까지도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해요. 완성형으로 데뷔를 하는 거죠. 각 나라마다 아이돌 시스템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먹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카카오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엔터 쪽에서 마당발입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거의 모든 시장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꾸준한 인수합병을 하면서 제법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요. 카카오 엔터라는 회사 내부 시스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 애플 폰으로 바꿨다는 기사가 떴는데 아는 곳에만 투자하는 워렌 버핏. 이 엔터 사업은 자녀와 함께 경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좋은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이돌에 관심이 있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아이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 그리고 기획자, 작곡자 등을 확인해 나간다면 사실 아이들은 그 부분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건 경제죠.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는 부모와 아이돌을 알고 있는 자녀가 만난다면 기업 분석과 경제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투자도 가능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주식으로 가도 좋겠지만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포토카드가 있어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경제적인 상품으로서의 포카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CD를 듣기 위해서 앨범을 사는 시대는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 포카를 얻기 위해서 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포카를 소장 또는 재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덕업일체죠. 이러한 아이들의 포카에 대한 열정을 경제와 이어서 같이 이야기해 본다면 아이들의 경제 공부와 부모의 주식 투자 일타쌍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엔터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벤처에 투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물론 아이돌을 키워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만 제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죠. 그리고 IT 기업은 기술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야는 문화 예술이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 대한 감이 있는 자녀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벤처기업을 살펴보는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해 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의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가 문화, 예술, 음악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